혹시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나요? 매일 아침 조용히 따뜻한 도시락 하나를 문 앞에 두고 가는 사람, 당신이 기침할 때마다 말없이 생강차를 끓여두는 그 사람. 오늘의 이야기는 평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조용히 살아가는 가사도우미와 외롭게 홀로 남은 주인집 남자입니다. 그들 사이엔 그저 연민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말없이 흐르지만 깊게 스며드는 그런 사랑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고향 외곽 조용한 골목과 빽빽한 집들 사이에 회색 기와 지붕의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철문은 항상 반쯤 열려 있고 저녁이면 불이 켜지는 일도 드뭅니다. 그 집 주인은 한 동석이라는 중년 남성. 신을 넘긴 그는 혼자 살며 아내도 자식도 특별한 취미도 없이 조용히 책을 읽고 현관앞 난초를 돌보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웃들은 그를 조용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차갑거나 냉정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해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삽니다. 홍대의 작은 책방에서 일하며 아침마다 출근하고 저녁이면 정확히 귀가합니다. 웃는 모습도 한 번에 3마디 이상 말하는 것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해 봄, 독감으로 주방에서 쓰러진 후 동석은 마지못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합니다.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몇 달 사이 집이 지나치게 어질러지고 너무 조용해졌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공간, 더 이상 누군가의 삶이 깃들지 않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강미숙 씨가 나타났습니다. 미숙은 동석보다 몇 살 위였지만 작은 체구와 늘 부드럽게 빛나는 눈 덕분에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10여 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두 자녀는 각각 다른 지방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고 과거를 길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침에 일어나 차를 한 잔 끓이고 집안을 정돈하는 하루하루가 곧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그녀는 걸레와 말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여분 열쇠를 건넨 후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낡은 신발을 정리하고 시간에 달아 퇴색한 책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둘은 몇 마디 인사 외엔 말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묻지 않았고 동석도 여전히 조용했지만 아주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나무 식탁 위에는 어느새 따뜻한 미역국이 놓이기 시작했고 찢어진 식탁보가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닥에 스며드는 라벤더 향 덕분에 그는 거실에 조금 더 오래 머물게 되었죠. 미숙은 마치 자신의 공간을 돌보듯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일했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잊혀진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계단을 정성스럽게 닦는 일, 손으로 유리컵을 씻는 작은 동작에도 그녀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동석은 그런 그녀의 태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창틀을 닦는 그녀를 잠시 멈춰 바라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딸기 상자를 사와 냉장고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일 좋아하시면 조금 드세요. 그에겐 드물게 꺼낸 따뜻한 한마디였습니다. 이웃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의 불빛이 요즘은 밤까지 오래 밝혀져 있다는 걸. 어느 날은 미숙이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고 또 어느 날은 동석이 그녀 옆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누구나 느꼈습니다. 그 집엔 무언가 새로운 온기가 피어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미숙은 설거지를 하다 불쑥 물었습니다. 한씨, 이 집 가끔 슬프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잠시 망설인 후 그는 답했습니다. 슬프진 않아요. 그냥 가끔 텅 빈 느낌이 들 뿐. 그 순간 그녀는 그가 처음으로 미소 짓는 걸 보았습니다. 안개처럼 가벼운 미소였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꽃병에 물을 갈고 커튼을 다시 걸고 무심히 끓인 묵국 한 그릇조차 서로를 잇는 조용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요란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지만 진심과 정성으로 깊어졌습니다. 마치 현관 너머로 부는 봄바람처럼 조용히 다가와 두 마음을 감쌌습니다. 고향의 여름은 불쑥 쏟아지는 소나기와 함께 찾아옵니다. 뜨겁고 무거운 햇볕을 식히고 사람 마음 깊숙이 쌓인 먼지 같은 공허함마저 부드럽게 적셔줍니다. 강미숙 씨가 집에 오기 시작한 이후 한동석 씨의 집은 단순히 불이 오래 켜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숨을 쉬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나는 소리, 칼로 채소를 써는 소리,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작고 평범한 소리들이 이제 이 집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무언가 자신 안에서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더 이상 퇴근하자마자 서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엌에 들러 조용히 앉아 미숙 씨가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손놀림에서 이상할 정도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는 말없이 이 집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공허함을 하나씩 닦아내며 치유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존댓말을 사용하며 고용인과 가사도우미의 거리감을 유지했지만 눈빛과 행동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머물며 정리를 마쳤고 집을 나서려다 보니 우산이 찢어져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동석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새까만 새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쓰세요. 오늘 밤까지 비가 계속 온대요.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미숙 씨는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에서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후의 차 한 잔처럼 따뜻하고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답했습니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잠깐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름 내내 지속된 것 같은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마치 말로는 하지 못하는 모든 감정을 대신 전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 씨는 일을 마치고 곧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차를 끓여 현관에 함께 앉아 마셨습니다. 이야기 주제는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채소값이 어쨌는지, 뉴스에 뭐가 나왔는지, 마당 구석에 자주 오는 길고양이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지만 그런 소소한 대화들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조용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숙 씨는 두 자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명은 울산, 다른 한 명은 부산에 살고 있으며 모두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다들 자기 속도로 살잖아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동석은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날 그는 책방 근처 전통시장에서 작은 떡 2개를 사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이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가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그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 사이의 감정은 영화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거나 눈빛을 교환하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대신 밖에서는 알아차리기 힘든 사소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녀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스레 접어둔 손수건 한 장, 그녀가 장을 보고 다시 들를 걸 알고 미리 준비해둔 저녁 한 상, 그리고 아주 작고 조용한 질문 한마디. 오늘 좀 피곤하셨죠? 미숙 씨는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는 설렐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한동석 씨의 조용한 다정함은 그녀로 하여금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건 생각보다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동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혼자 살아가리라 생각했지만 요즘엔 아침마다 미숙 씨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현관 열쇠 소리를 기다리게 되었고 저녁엔 조금이라도 더 일찍 집에 돌아오고 싶어졌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고 창문 너머로 국 끓는 김이 피어오르기를 기대하며 말이죠. 그들의 관계엔 이름도 약속도 없었지만 마치 기초가 튼튼한 집처럼 단단했습니다. 그것은 말보다 더 깊은 마음 씀씀이와 아주 작고 조용한 행동들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문을 연 동석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웃으며 늦잠 잤어요 라고 했지만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손에는 감기약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생강차를 준비하고 따뜻한 수건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앉아 계세요. 그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청소가 필요한 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전 함께 차 마실 사람이 필요해요.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같은 공간을 나누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선 여전히 비가 내렸고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주인과 가사도우미가 아닌 오랫동안 따뜻함을 찾아 헤매던 두 마음이 마침내 조용히 서로에게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한 조용한 동네, 가을이 기울어진 햇살과 선선한 바람을 데리고 왔다. 한씨 할아버지 집 앞 은행나무는 잎을 떨구기 시작했고 그 노란 잎들은 조용히 문 앞을 덮었다. 한동석 어르신과 강미숙 여사 사이의 감정은 비록 단 한 번도 이름 붙여진 적은 없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 있었다. 오후에 차 마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더 자주 오갔다. 눈빛이 마주치고는 곧 피하는 일도 점점 잦아졌다. 하지만 인생의 다른 아름다운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 평온함도 수많은 편견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그날 미숙 여사는 동네 시장에 갔다. 식료품 가게에서 막 나왔을 때 그녀는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저 사람 한시댁 가정부 아니야? 요즘 늦게까지 거기 있던데. 이혼하고 혼자 산다던데? 누군지도 모를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은 마치 가시처럼 그녀의 등을 찔렀다.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손에는 가방을 꼭 움켜쥐었다. 인생에서 여러 풍파를 겪어왔지만 남들의 곁눈질에 익숙해지기는 어려웠다. 그것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한 여성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시선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다. 그러나 한시가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내일부터는 그만 나올까 해요. 한시는 멈춰섰고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때문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더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젊은 분을 찾는 게 좋겠어요. 작은 부엌엔 정적이 내려앉았다. 밖에서는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 현관에 하나씩 떨어졌다. 한동석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식탁 위에 김치 접시를 바라봤다. 그녀가 항상 만들어주던 김치, 짜지도 맵지도 않고 딱 알맞은 맛이었다. 그녀가 그의 곁에서 해줬던 모든 것처럼 늘 조심스럽고 선을 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후 일주일 동안 집은 예전의 고요함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고요함이 편안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느껴지는 허전함이었다. 반드시 개어져 있던 주방 수건이 흐트러져 있고 생강향 나는 따뜻한 차도 사라졌고 저녁 식사는 이제 단지 흰쌀밥과 캔에 든 미역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낡은 책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검은 우산 하나를 발견했다. 비 오는 날 미숙이 사용했던 그 우산이었다. 그녀는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 우산을 오래도록 들여다봤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문을 나섰다. 그녀가 사는 골목으로 향했다. 예전에는 괜히 멈추기 망설여졌던 곳. 누군가의 시선 하나만으로도 그녀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던 길. 미숙은 빨래를 개고 있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나왔다. 문을 열자 눈앞에는 우산을 든 한씨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집주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삶에서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한 남자의 눈빛이었다. 와도 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는 살짝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 우산은 아직 당신 거니까요. 미숙은 그를 바라봤다. 마음이 뒤섞여 무슨 감정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화를 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니면 웃어야 할지.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한동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다. 인생에서 두려운 건 많았지요. 하지만 내 감정에 솔직한 것만큼은 한 번도 두려워한 적 없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것은 둘이 너무 오래 걸쳐왔던 껍질을 벗겨내는 열쇠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집주인과 가정부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선택한 자유로운 두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한 씨는 어느 날 그녀에게 함께 집안 제사에 가자고 청했다. 둘 다 단정하고 정중하게 차려입었지만 제사 자리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고 수근거림도 이어졌다. 한 친척 아주머니는 작게 속삭였다. 가정부라던데 무슨 의도로 데리고 온 건가? 미숙은 다 들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찻잔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차분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마음속엔 다시금 상처가 번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괜히 어르신을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요. 한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내가 더 아쉬워요. 진작에 함께 왔어야 했는데 그래야 그들도 알았을 텐데. 당신은 단지 우리 집 청소를 해줬던 사람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닦아준 사람이었다는 걸.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눈가에 눈물을 닦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등을 돌렸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조용히 계속되었다. 이름을 붙일 필요 없이. 하지만 모든 작은 행동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관계. 함께 주말장을 보고 집 앞 정원을 가꾸고 매일 오후 차를 마시며 날이 추워지면 서로 기대는 그런 일상.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때로는 아프지만 이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행복은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설명 없이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여전히 그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다. 여전히 아침마다 생강차를 끓이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면 동네 시장에 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미숙 씨는 더 이상 시간제로 오는 가사도우미가 아니었다. 더 이상 월급을 받지 않고 예전처럼 하룻밤을 묵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수제 김치와 아직 따뜻한 고구마전 몇 개를 들고 왔다. 많은 말을 하지도 않고 조용히 식탁에 음식을 놓고는 그의 옆에 앉았다. 마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그들의 삶은 흔히 말하는 연인의 모습과는 달랐다. 고백도 없었고 결혼식도 없었다.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액자에 넣어두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한동석 씨가 환절기마다 허리가 아파올 때면 가장 먼저 따뜻한 차를 끓이는 건 미숙 씨였다. 그리고 그녀가 잠을 못 자 두통을 앓을 때면 배를 직접 갈아 조용히 데워내는 것도 그였다. 말없이 하지만 정성 가득하게. 서로를 연인이라 부른 적도 없고 결혼이란 말을 꺼낸 적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름이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존재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부드러운 일상도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한동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숙 씨,
혹시 여기서 함께 살 생각은 없어요? 도우미로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요. 미숙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에 스친 건 당황함이었고 이내 깊은 고민이었다. 아시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에겐 아들이 있어요. 부산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보지는 않지만 제 아들이 엄마가 단정하지 못하게 산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한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젊은 사람들은 그녀가 말을 이었다. 동거도 하고 자유롭게 사랑도 하죠. 하지만 제 나이에는 모든 행동이 평가받아요. 제 아이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요. 그는 이해했다. 그리고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나이의 사람은 누구나 무게를 안고 살아간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자식들의 기대까지 함께 짊어진다. 그날 이후 그녀는 계속 찾아왔지만 더 이상 머물지는 않았다. 한동석 씨는 아쉬웠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호흡을 찾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고 거리를 두면서도 결코 멀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연말 어느 날 둘은 함께 사찰에 갔다. 연화사, 큰 부처님 상이 호수를 바라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한 씨가 조용히 물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저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녀는 웃었지만 눈가는 붉게 물들었다. 있다면 이번엔 좀 더 일찍 만나고 싶네요. 당신이 아직 가정을 이루기 전, 그리고 내가 아직 사랑을 믿던 그때.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겨울 햇살처럼 부드러운 눈빛이었다. 하지만 다음 생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가 말했다. 이번 생만큼은 온 마음 다해 살 거예요. 당신이 오래도록 저를 기억할 수 있게. 그해 설날, 그녀는 평소처럼 오지 않았다. 부산에 있는 아들에게 며칠 가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왔다. 그는 짧게 답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의 무김치를 기다릴게요. 나흘 뒤 그녀는 돌아왔다. 손엔 익숙한 플라스틱 용기, 눈빛엔 한 가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올게요. 그녀가 말했다. 가사 일을 도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동정도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다. 그저 깨달았어요.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들도 아니고 오랜 친구도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걸.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끌어 그녀를 앉게 했다. 언제나처럼. 테이블 위엔 차가 이미 준비돼 있었다. 그들은 마주 앉아 따뜻한 부엌 안에서 조용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맹세도 증인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오직 그들만이 알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 카메라는 부엌 구석에서 창가로 천천히 이동한다. 바깥엔 하얀 눈이 내린다. 화면 속에서 한동석 씨는 책을 읽고 있고 강미숙 씨는 뜨개질을 하고 있다. 그들 사이엔 평온한 침묵, 김이 오르는 찻잔, 그리고 이름은 없지만 어떤 사랑보다 진실한 감정이 놓여 있다. 화면 자막.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이 이야기는 전혀 특별할 것 없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일산의 오래된 집에서 조용히 홀로 살아가는 한 남자와 삶의 많은 굴곡을 겪으며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년의 가사도우미. 처음엔 서로 아무런 인연도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따뜻한 차 한 잔, 미역국 한 냄비, 소박한 안부 인사처럼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외로운 두 마음은 어느새 조용히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날 좁은 부엌 안에서 말없이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며 진심 어린 관심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말도 없었고 눈에 띄는 행동도 없었지만 그들 사이의 감정은 잔잔한 불꽃처럼 서서히 타올랐습니다. 차갑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히 따뜻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을 무렵 두 사람은 현실이라는 커다란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 자식에 대한 책임, 그리고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숙 씨는 진심으로 흔들렸지만 아들을 생각하며 감정을 숨기려 했고, 한 씨는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른 형태의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부부도 아니고 연인이라 부르기도 애매한 사이. 하지만 아침이면 미숙 씨는 여전히 도시락을 들고 그의 문 앞에 서고, 저녁이면 한 씨는 따뜻한 생강차를 끓이며 그녀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그 관계를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도 책임감도 아닌 말없이 깊이 뿌리 내린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결혼식도 없고 드라마틱한 해피엔딩도 없지만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보여주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고요하고도 깊은 사랑. 시끄럽고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마치 고요한 쉼표처럼 다가왔고, 느리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감정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이름조차 필요 없는 이런 사랑이 야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행복이 아닐까요?